첫 번째 문장이 내 인생을 무너뜨린 순간이었다. 오빠, 내가 왜 이 여행을 독차지하려 해?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한 거잖아. 게다가 황금 언니가 더 필요하니까 그녀의 돈으로 업그레이드하자. 엄마의 그 말, 차가운 미소와 함께 쏟아진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울린다. 나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할 듯한 분노를 삼키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맹세했다. 이 배신자들에게 진짜 주인을 보여주겠다고. 그날 제주도의 그 화려한 리조트 예약 확인 이메일이 도착했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여행.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신 후로 나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여행을 기획했다. 직장에서의 야근, 친구들과의 약속, 심지어 내 꿈인 소설 쓰기까지. 이게 가족이잖아 해 나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그 이메일이 도착한 지 불과 사흘 후 모든 게 뒤집혔다. 엄마가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밝았다. 민준아, 내 예약 잘 봤어. 그런데 우리끼리 가는 건 너무 아쉽지 않아? 황금 언니도 초대하자. 그녀가 스폰서 돼주면 더 좋을 텐데. 황금 언니? 그 별명은 우리 가족의 어두운 비밀을 상징했다. 언니, 즉 지은이는 우리 집의 장녀로 결혼 후 재벌가의 시집가 성공한 황금 언니. 하지만 그녀는 이미 가족을 버린 지 오래였다. 10년 전 그녀의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 폭언을 퍼붓고 그날 밤 일어난 사고로 인해 지은이는 가족을 등졌다. 그 사고의 진실, 아버지가 지은이의 약혼자를 폭행한 사실 등 내가 대신 짊어진 비밀이었다. 나는 그날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무마하기 위해 경찰에 두발적 실수라고 증언했다. 지은이는 나를 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결국 가족을 떠났다. 민준아, 너만은 살아. 그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 비밀을 알면서도 나는 가족을 용서하려 애썼다. 아버지의 병원비, 동생들의 학비, 엄마의 사치스러운 생활비. 지은이가 보내주는 돈으로 버티는 우리 집. 하지만 이번 여행은 달랐다. 나는 내 돈으로, 내 힘으로 기획한 거였다. 직장에서의 보너스 전부를 쏟아부었다. 이번에야말로 가족이 다시 하나 되자. 그런데 엄마의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무너졌다. 황금 언니가 더 필요하다.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무시하고 지은이를 도구로 보는 가족의 본성을 드러낸 선언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 모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아버지, 엄마, 막내 동생 수진, 그리고 나. 아버지는 여전한 알코올 냄새를 풍기며 민준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중얼거렸다. 엄마는 스마트폰을 들고 지은이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덧니, 제주 여행 같이 가자. 내 덕에 우리 가족이 살고 있잖아 라고 타이핑했다. 수지는 웃으며 오빠, 내가 왜 그렇게 째째해? 언니 돈으로 비즈니스 클래스 가자 라고 했다. 나는 그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엄마가 내 팔을 잡았다. 너도 알잖아, 민준아. 가족이란 이런 거야? 내가 혼자 끙끙 앓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는 웃었다. 차갑게,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었다. 그래, 엄마.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야. 그 말과 함께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예약서를 찢었다. 가족들의 눈이 커졌다. 민준아, 미쳤어. 수진이 소리쳤다. 아버지는 유리잔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떨려 놓쳤다.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대답 대신 지은이에게 보낸 엄마의 메시지 스크린샷을 보여주었다. 이게 가족이야? 언니를 돈주머니로 보는 거? 그날 밤 나는 집을 나왔다. 서울의 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머릿속에 복수의 그림이 그려졌다. 단순한 화가 아니었다. 이건 깊은 배신에 대한 응징. 가족이 나를 버린 순간, 아니, 그들은 나를 처음부터 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지은이를 버린 것도,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도,
이제 내가 그 비밀을 풀고 진짜 주인을 보여줄 차례였다.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다. 그것은 나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는 어두운 길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은이에게 연락했다. 10년 만에 통화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준. 왜?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여행, 가족의 배신, 그리고 그날 밤의 진실.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너 아직도 그걸 짊어지고 있었어? 바보같이 그녀의 목소리에 떨림이 섞여 있었다. 오랜만에 보자. 서울로 올게. 지은이가 서울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다. 우리는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변함없었다. 세련된 수트 차림,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다. 결혼 생활은 어때? 내가 물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황금 3장이지. 하지만 내 가족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우리는 그날 밤 가족의 비밀을 다시 파헤쳤다. 아버지의 폭행, 엄마의 침묵, 수진의 무관심. 나는 그날 내가 증언한 걸 알았어. 민준아, 왜 그랬어? 지은이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지은이는 다른 생각이었다. 가족. 그건 핑계야. 너는 항상 희생자였어. 이제 그만해.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법률 문서였다. 이건 내 아버지의 비창부. 내가 갚아준 것, 그리고 내 동생들의 학비도. 하지만 더 이상 안 해. 이번 여행. 그건 내 거야. 가족은 내가 알아서 해.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눈에는 연민이 스쳤다. 민준아, 복수하지 마. 그냥 떠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언니. 그들은 우리를 배신했어. 그날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가족을 파괴하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드러내는 거였다. 지은이는 나를 도와주기로 했다. 그녀의 재력과 연결망으로.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길은 우리 둘 다를 영원히 바꿀 거라는 걸. 집으로 돌아온 나는 가족의 일상을 관찰했다. 엄마는 여전한 쇼핑, 아버지는 병원과 술집을 오가고 수지는 클럽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들은 내 예약 취소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지은이에게 연락을 퍼붓고 있었다. 언니, 왜 안 와? 우리 필요 없어. 엄마의 메시지였다. 나는 그걸 보며 웃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첫 번째 움직임은 수진에게였다. 그녀는 대학생으로 내 돈으로 유학을 꿈꾸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비밀을 파헤쳤다. 클럽에서의 불법 도박, 남자친구와의 빚. 지은이의 변호사를 통해 나는 익명으로 경고장을 보냈다. 내 빚 갚아라. 아니면 모든 게 드러난다. 수지는 공포에 질려 나에게 달려왔다. 오빠, 이게 뭐야? 내가 한 거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가족이니까. 내가 나한테 한 대로.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오빠. 그냥. 재미로 했어. 하지만 나는 용서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에게 선택지를 줬다. 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 그날 밤의 진실을. 수진의 눈이 커졌다. 극사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목격했잖아. 엄마가 아버지를 막지 않은 것도. 수지는 무너졌다.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수진의 고백으로 집안은 아수라장이었다. 아버지는 부정했다. 내가 왜? 그 새끼가 먼저. 엄마는 울부짖었다. 민준아, 왜 이제야? 지은이가 돌아오게 하려면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말했다. 돌아오게. 언니는 이미 떠났어. 여러분 때문에. 그 순간
문이 열렸다. 지은이가 들어섰다. 가족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언니, 엄마가 달려들었다. 하지만 지은이는 손을 뻗어 막았다. 이제 그만. 나는 황금 언니가 아니야? 그냥 지은이야. 그녀의 말은 차가웠다. 아버지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 딸아. 그날은 지은이는 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이게 내 복수야? 아니었다.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지은이가 집에 들어선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엄마의 눈물, 아버지의 후회 어린 시선, 수진의 떨리는 어깨. 하지만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했다. 이게 내가 원한 복수였나? 가족의 고통. 아니,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는 그들의 뿌리 깊은 배신, 그 비밀의 실타래를 풀어내는 거였다. 언니, 왜 이제야 왔어?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엄마가 지은이의 팔을 붙잡으려 했지만 지은이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기다려. 여러분이 나를 기다린 게 아니라 내 돈을 기다린 거잖아. 그 말에 집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그런 소리 마. 우리는 가족이야. 그날 일은 실수였어. 지은이는 웃었다. 사납게, 그리고 처음으로 본 그녀의 진짜 웃음이었다. 실수. 아버지, 당신이 내 약혼자를 때려 눕힌 게 실수. 그리고 민준이가 그걸 덮어준 게? 가족들의 시선이 나에게로 쏠렸다. 수진이 속삭였다. 오빠, 연희한테 다 말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 이제 숨길 필요 없어. 엄마가 무너지듯 앉았다. 민준아. 왜? 우리가 왜 그랬겠어? 아버지의 병, 집세, 모든 게 나는 끊었다. 내가 알지. 하지만 그날 이후로 여러분은 나를 도구로 썼어. 지은이의 돈을 빨아먹으며 나를 희생양으로. 그날 밤 우리는 모두 테이블에 앉아 진실을 마주했다. 지은이가 서류를 펼쳤다. 은행 거래 내역, 가족이 그녀에게 보낸 돈 요구서, 심지어 엄마가 위조한 유언장까지. 이게 여러분의 가족 사랑이야? 나를 죽인 후에도 돈을 뜯어내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었다. 미안해. 알코올 때문이었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핑계였다. 아버지의 중독은 가족의 어두운 유산이었다. 할아버지의 폭력, 그게 이어진 거. 지은이는 나를 보며 말했다. 민준아, 이제 그만해. 이 사람들은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 타겟은 엄마였다. 그녀는 가족의 관리자였다. 쇼핑, 사교, 모든 걸 내 이름으로 저지르며 나는 그녀의 비밀을 파헤쳤다. 지은이의 도움으로 그녀가 결혼 전에 저지른 사기 아버지의 사업 자금을 횡령한 사실. 엄마, 왜 그랬어? 내가 물었다. 그녀는 부정했다. 그건 오해야.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법정 소송 서류. 엄마는 울며 빌었다. 민준아, 내가 날 감옥에 보낼 거야? 가족이잖아.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가족. 그 말로 나를 속인 거 충분해. 수진이 끼어들었다. 오빠, 그만. 언니, 당신도 왜 이렇게 해? 우리는 혈육이야.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다. 혈육. 그 혈육이 나를 버렸어. 민준이를 짓밟았어. 그 주, 가족은 분열되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 엄마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수지는 집을 나갔다. 나는 그 혼란 속에서 제주 여행을 다시 예약했다. 이번엔 혼자. 아니, 지은이와 함께. 언니, 같이 가자. 그 여행, 진짜 주인으로 그녀는 망설였다. 민준아,
이게 끝날까? 복수는 중독이야.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제주에 도착한 우리는 바다를 보며 이야기했다. 그녀의 결혼 생활, 내 외로운 나날들. 나는 후회 없어, 언니. 하지만 여러분은, 지은이는 바다를 보며 말했다. 후회. 매일 해.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이는 걸. 돌아온 서울에서 반격이 시작되었다. 수진이 연락했다. 오빠, 도와줘. 빚쟁이들이 와. 나는 도왔다. 하지만 조건으로 그녀를 가족의 진실을 폭로하는 증인으로 만들었다. TV 인터뷰, 온라인 포스트. 우리 가족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이 떠들썩해졌다. 재벌가 시어머니인 지은이의 스캔들, 우리 집의 추악한 과거. 엄마가 전화했다. 민준아, 내가 이걸... 우리는 끝장이야. 나는 웃었다. 끝. 시작이야.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균열이 생겼다. 이게 정말 정의인가? 아니면 나의 광기인가? 세상이 우리 가족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뉴스 헤드라인, 재벌가 며느리의 가족 비밀 폭로 폭력과 사기, 수진의 인터뷰가 바이럴이 되었다. 그녀의 눈물 어린 고백, 아버지의 폭행, 엄마의 횡령. 지은이는 침묵했다. 그녀의 시어머니가 압력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 스캔들, 내 결혼 생활 끝낼 거야. 하지만 지은이는 나에게 말했다. 민준아, 이게 내가 원한 거지? 이제 멈춰.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다음은 아버지였다. 그의 알코올 중독은 가족의 뿌리. 나는 병원 기록을 공개했다. 할아버지의 유사한 과거, 아버지의 반복된 폭력. 이건 가족의 저주야. 나는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퇴원 후 나를 찾아왔다. 창백한 얼굴로. 민준아, 왜 날 죽이려 해? 나는 사랑해서 사랑.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사랑으로 지은이를 버렸어? 나를 희생시켰어? 아버지는 무릎 꿇었다. 그날 나는 미쳤어. 술 때문이야. 용서해. 나는 문을 열었다. 용서. 그건 언니의 목이야. 그는 떠났지만 그의 눈빛은 달라졌다. 후회, 그리고 분노. 그 분노가 나를 향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두려웠다. 가족의 어둠이 나에게 스며들고 있었다. 지은이와의 만남이 잦아졌다. 그녀는 나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건 사랑처럼 느껴졌다. 민준아, 너는 나랑 같아. 상처받은 아이. 우리는 밤늦게 산책했다. 한강 다리에서 그녀가 말했다. 결혼. 그건 거래야. 하지만 너와는. 진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복수가 흐려졌다. 하지만 곧 현실이 다가왔다. 엄마가 소송을 걸었다. 민준, 내가 가족을 파괴했어. 배신자. 법정에서 그녀의 눈은 증오로 물들었다. 나는 증언했다. 모든 비밀을. 판사는 충격받았다. 이건 가족 내 학대야. 엄마는 패소했다. 감옥행. 수지는 증인으로 나섰지만 그녀의 양심이 갈라졌다. 오빠, 나는 후회해. 법정 밖에서 지은이가 기다렸다. 이제 끝났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마지막 한숨. 나는 가족의 재산을 동결시켰다. 지은이의 돈으로 버티던 그들의 생활을. 아버지의 병원비, 수진의 학비 모두 중단. 그들은 무너졌다. 집은 팔렸다. 그들은 거리로 나왔다. 하지만 그때 트위스트가 왔다. 수진이 임신했다. 남자친구의 아이. 오빠, 도와줘. 이 아이는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야. 이 그녀의 배를 만지며 나는 흔들렸다. 복수냐, 용서냐.
지은이는 말했다. 민준아, 선택해. 이게 내 인생이야. 나는 선택했다. 아이를 위해 가족을 다시 모았다. 하지만 조건으로 그들은 진실을 인정해야 했다. TV 라이브에서 우리는 잘못했다. 아버지의 고백. 엄마의 사과 편지. 세상이 동정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진짜 용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또 다른 속임수. 가족 재결합의 그날, 집은 아니 임시로 빌린 아파트는 어색한 공기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술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엄마는 감옥에서 나온 후 눈빛이 변했다. 수지는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오빠, 고마워. 이 아이 이름 민준으로 할게. 나는 미소 지었지만 속은 메스꺼웠다. 이게 끝인가? 복수의 끝. 지은이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위태로웠다. 시어머니의 압력으로 이혼 위기. 민준아, 나도 떠날 거야. 서울을.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언니, 나랑 같이.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가족을 선택했어. 나는 자유를. 그날 밤 나는 홀로 남았다. 가족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됐다. 엄마의 편지. 민준아, 내가 우리 구원자야.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들은 여전했다. 아버지가 몰래 술을 마시는 걸 봤다. 수진의 남자친구가 돈을 요구하는 전화. 엄마의 은밀한 은행 계좌. 최후의 반격을 준비했다. 나는 모든 증거를 모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가족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업로드. 세상이 다시 들썩였다. 조회수 폭발.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복수는 끝나지 않아. 그것은 진실의 연속이야. 가족은 분노했다. 아버지가 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이게 뭐야? 우리는 변했어. 나는 문을 열지 않았다. 변화. 증명해. 그들은 증명하려 애썼다. 치료 세션, 상담. 하지만 나는 봤다. 그들의 눈빛에 숨겨진 계산. 지은이가 떠난 후 나는 무너졌다. 그녀의 마지막 메시지. 민준아, 사랑했어. 하지만 너는 아직 갇혀 있어. 사랑. 그 단어가 나를 찔렀다. 복수가 나를 망쳤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늦었다. 수진의 출산이 다가왔다. 병원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이가 태어났다. 작은 남자아이. 민준이 수진이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울었다. 진짜 눈물.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DNA 테스트. 아이는 내 동생이 아니었다. 수진의 배신.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버지의 옛 친구. 돈을 노린 속임수. 오빠, 미안. 수진의 고백. 가족의 마지막 배신. 나는 웃었다. 이제 끝이야. 아이의 탄생은 가족의 마지막 희망이어야 했지만 그것은 가장 깊은 상처였다. DNA 결과가 도착한 날 병원 복도는 고요했다. 수지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오빠, 믿어줘. 나는 몰랐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눈빛, 그 계산된 눈물. 아버지의 옛 친구, 그 남자는 가족의 빚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다. 엄마가 중개한 거? 엄마, 왜? 내가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그 아이로 가족을 지키려 했어. 내 복수 때문에. 나는 소리쳤다. 내 복수. 여러분이 시작한 거야.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의 눈에 스치는 후회, 하지만 변하지 않는 무기력. 나는 병원을 나왔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지은이에게 전화했다. 언니, 돌아와.
모든 게 엉망이야. 이 그녀의 목소리는 멀었다. 민준아, 이제 너 혼자 풀어. 나는 새 삶을 시작할게. 유클릭. 통화가 끊겼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복수는 가족을 파괴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파괴한 거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모든 걸 불태웠다. 증거 서류, 사진, 추억. 불꽃 속에서 가족의 얼굴이 춤췄다. 다음 날 나는 사라졌다. 이름 바꾸고 서울을 떠났다. 부산의 작은 마을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내 이야기. 배신의 주인. 가족은 나를 찾으려 애썼다. 수진의 메시지, 오빠, 아이가 너를 기다려, 엄마의 편지, 용서해. 하지만 나는 답하지 않았다. 트위스트의 끝은 이렇게 왔다. 아이의 DNA가 거짓이었다는 게, 아니 진짜 트위스트는 내가 그걸 알면서도 받아들였다는 거. 왜? 그 아이가 가족의 마지막 연결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끊었다. 1년 후, 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제목, 황금 언니의 그림자. 세상이 논쟁했다. 누가 피해자야? 가해자.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모두. 그리고 아무도. 지은이는 내 책을 읽고 연락했다. 민준아, 잘했어. 이제 자유로워. 우리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이혼했다. 자유로웠다. 언니, 후회해. 내가 물었다. 그녀는 웃었다. 아니. 너 덕분에 우리는 손을 잡았다. 복수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어딘가 가족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영원히.